방송을 안 켰어.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성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어 안정한 금속 양이온을 형성할 때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러고, 그때 생성된 애가 안정한 금속 양이온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1몰에서 1몰을 떼어낼 때 이렇게 그냥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니네 이제 알잖아요? 하나 해볼까? Na 같은 경우는 1족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온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니? Na 플러스 1가 이렇게 안정한 애가 생기잖아. 전자 1몰이 이렇게 빠지잖아. 근데 만약에 2족인 알칼리 투금속 2족인 마그네슘을 갖다 여기다 넣어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온이 다르겠죠? 여기가 어떻게 돼? 안정한 이온이 2 플러스잖아. 2가니까. 그럼 전자 2몰이 나오잖아. 물론 M 플러스도 Mg 플러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정한 애가 되려면 2몰도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했었니? 순차적에서 E1 플러스 E2가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기억나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도 이렇게 있으면 알루미늄에다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루미늄도 안정한 이온이 3가거든. 13족이니까. 그래서 세 개의 전자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3몰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정의하고는 좀 틀어지지만 얘가 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물론 알루미늄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알루미늄 2 플러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이 전체 3가가 만들어지는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정의는 그냥 1몰이라고 기준점을 잡은 거일 뿐인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안정한 금속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거, 그때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음이온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죠.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은 주기적 성질에서 이게 조금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서 규칙성이 없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빼버린 거야. 그러나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뺐다고 보기보다는 존재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엘렉트론 어피니티라 그래. 전자 친화도는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중성원자, 이번에는요 어떤 책이든 중성원자 해놓고 가로 열고 X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알죠? X가 뭐죠? 할로젠의 이니셜인 거 알아? 할로젠이야. 할로젠 뭐뭐 있어? F2, Cl2, Br2, I2 있잖아. 이런 애들이라고. 그래서 중성원자 1몰에 이번에는 전자 1몰을 집어넣는 거야. 이번엔 뭘까요? 안정한 비금속.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찍고 설명을 할 거야. 안정한 비금속 음이온을 형성할 때 뭐라 그래? 발생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발열 반응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X의 기체 상태, 여기다가 전자 1몰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X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밖으로 기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애가 얘가 안정한 비금속 음이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도라는 정의에 의해 가지고 기본 개념에 의해서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온화 에너지라는 기본 정의에 의해서 양이온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이온하고 양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MX가 만들어지더라. 이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겠지? 이 끌어당기는 힘이 뭐겠어요? 이게 정전기적 인력, 쿨롱의 힘이죠. 물리나 화학의 전역에 거쳐서 나오는 힘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되냐? K의 쿨롱 상수에다가 어떻게 되죠? R의 제곱에 Q1, Q2 이런 유명한 식이 나오게 된 거지. 쿨롱 펄스. 그래서 우린 이 F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온 결합력이라고 할 거야. 이 이온 결합력은 나중에 누구랑 비례하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하고 비례합니다. 이 이온 결합 에너지는 나중에 뭐하고? 자, 이제 드디어 등장했지? 녹는 점으로 비교하는 거야. 선생님이 계속 녹는 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녹는 점으로 비교해가지고 뭐를 알아낼 거야? 이온 결합 에너지를 알아낼 거고,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이온 결합력이 큰 거고, 이온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예요? 핵간거리의 제곱이더라. 이 두 개의 항목이 녹는 점을 결정하더라.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아까 앞부분에서 녹는 점이 레인지,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봐야 돼요.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이 두 가지야. 전하량이 크면 커진다. 그 다음에 어때? 녹는 점이 높아진다. 핵간거리가 작으면,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력 식을 알아야 돼. 이게 쿨롱 펄스, 쿨롱의 힘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합 에너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결합 에너지. 로미오와 줄리엣. 얼마나 걔네는 죽음도 불사잖아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잖아. 마지막에 뭐 독약을 나눠 먹고 죽잖아요. 마지막에 둘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근데 걔네들이 좋아했던 시간이 48시간, 36시간? 그거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16살짜리가 그럴 수 있어. 철이 없거든. 그렇지 않니? 철이 없어요. 물론 그 둘의 사랑을 지고지순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첫눈에 반한 거 아니야. 첫눈에 반해갖고 36시간이면 이틀도 안 돼, 채. 그 사이에 걔네들 뭐 서로 왼수지간에 집안이 왼수지간이라며. 그래갖고 서로 뭐 몽태규가 하고 뭐 무슨 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둘이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마신 건 아니고 그게 죽는 척을 했는데 걔가 독약 마신 줄 알고 줄리엣도 같이 먹어갖고 이제 결국 죽은 거잖아요, 서로. 근데 어쨌든 걔네 둘이는 너무 결합력이 강하니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어. 이런 거야. 결합력이 강하면 결합 에너지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 걔네를 끊어내려면 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그 결합력이 센 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이 두 가지. 전하량이 크면 크고 둘이 가까우면 크고 이 얘기야. 별거 없어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Y축은 이렇게 생겼고 X축은 이렇게 생겼어. 우리 X축을 R로 놓을 거야. 얘는 핵간거리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은 뭐야?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쓸 거야. 자, 먼저 뭘로 할 거냐면 NaCl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1과 1까지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NA가 요만해. 그럼 얘도 CL이 이제 옆에 이만하겠지. 이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얘를 R이라고 할 거야. 이게 가장 정상적인 NaCl이 지금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이 상태인데 이 R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떨어져서 무한대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무한대면 그때는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에너지가 0이야. 무한대면 아무도 신경 안 써. 0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내 소개로 만나기 시작했네. 둘이 만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얼마나 좋아요. 둘이 막 좋아가지고 붙어.
인력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생기냐면 이쪽으로 인력이 이렇게 생깁니다. 우린 이 그래프를 뭐라 그래? 인력 그래프라 그래. 이렇게 된다. 니네 이승기 알지? 이승기 알아? 이승기. 이승기가 선생님 기억으로 한 10년 됐어. 치약 광고 모델이었어요. 무슨 치약을 광고했냐면 지금도 마트 가면 있더라고요. 럭키 어디서 나온 거더라? 근데 뭐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46cm. 46cm. 우리는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팬데믹 이 전염병 상황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거리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어. 근데 원래 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가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 엘리베이터 크잖아. 엘리베이터 한 4개 되죠? 다들 굵직굵직한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탔는데 혼자 탈 때는 그냥 앞에 쓰지만 만약에 탔는데 누가 있어. 니네 어떻게 하니? 뭐 어떤 아저씨가 있거나 어떤 뭐 남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옆에 붙어? 옆에 아저씨 좀 붙어? 이러지 않지. 적당히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이게 사회적 거리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가까이 가잖아. 이게 사회적 거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양팔 간격으로 했을 때 그게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막 뛰어안고 막 이렇게 앉았었잖아. 그게 사회적 거리다. 46cm. 사회적 거리가 1.5m, 2m라고 한다 그러면 46cm. 이건 친밀도의 거리래요. 친밀도의 거리. 46cm 한번 해볼까? 벌써부터 막 경악을 하는, 그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46cm.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끼리도 46cm 이상 들어가면 조금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지? 일단은 이게 치약 광고에 왜 쓰였겠어? 이 정도 거리 가까우면 이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치약을 써라, 이제 이 얘기야. 그래서 얘 제목이 46cm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 버리면 이게 거부감이 느껴지면 반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자들은 이게 화학결합이 만들어질 때 인력 그래프도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좋아하니까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근데 당기다 보니까 안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핵을 봐버리는 거야.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까울 때는 몰랐는데, 멀리 있을 때 몰랐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훅 반발하더라는 거야. 에너지가 훅 뛰어. 이걸 우리는 반발력 그래프라고 합니다. 모든 화합물들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 두 개 그래프가 합성이 돼야 돼. 그게 노란색 그래프야. NaCl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으로 한번 얘를 합성해 볼게. 얘를 합성하면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꼭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꼭지점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얘랑 이게 0으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되게 안정해진다는 뜻이거든. 이만큼 안정해지는 거야. 밖으로 열량을 방출하면서 이만큼 안정해지니까 얘를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여기다 이만큼만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야. 그게 결합 에너지야. 결합 에너지만큼 줘야지 얘가 녹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요만큼의 절대값이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누구하고 녹는 점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밑으로 쳐지면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 녹는 점을 결정짓는 애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 1번하고 2번이 결정짓더라는 거지. 1번이 클수록 2번이 작을수록 힘이 커지니까 이온 결합력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NaCl의 결합 에너지 그래프다. 이 꼭지점이 의미하는 게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R이죠. 핵감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빨간색은 뭐냐면 KCl이야. 빨간색 그래프로 KCl을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KCl은 어떻게 생기겠어? 자, CL은 똑같죠?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CL 크기는 똑같죠? 똑같니? 근데 K가 어떻게 돼? NA보다 크지? 너무 많이 겹쳤다. 너무 많이 겹치면 안 돼. 이럴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거리가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거리가 더 커질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아. 그러니까 분자값은 똑같아. 근데 거리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힘이 약해져. 약해지면 결합 에너지 작아져. 커지면서 결합 에너지가 작아져. 커지면서 결합 에너지가 작아져. 커지면서 결합 에너지가 작아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KCl의 꼭지점은 여기 있을 것이란 말이죠. 자, 에너지는 작아졌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핵간거리는 더 커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가 있는 거죠. 이게 KCl이야. 이번엔 하나 더 해볼까? 파란색. MG, Cl2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쉬워요. MG, E 플러스라고 넣고, 64cm, 46cm 지우자. 여기에다 CL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우리는 이것만 따지면 되지. 얘만 따지면 되지. 여기다 따져봅시다. 이거 따지면 어떻게 돼요? CL은 똑같잖아요. CL은 똑같으니까 CL 크기 똑같이 그려봅시다. 똑같으니? 이게 CL이야. 그 다음에 이제 MG는 어떻게 될까? MG 플러스는. 얘랑 비교해야 돼.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작거든 사실은. 이렇게 되더라. 이게 왜 작은지는 니네 NA 플러스하고 MGE 플러스하고 비교해줘. 얘도 11개에서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12개에서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10개. 등전자죠? 전자는 똑같은데 안에 핵이 11이고 12야. 얘가 더 크니까 많이 끌어당기지. 작아. 얘가 더 커.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더 크다고 그린 거야. 얘가 작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더 작지. 작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작고 얘 이가니까 크지. 이거 크고 이거 작으니까 훨씬 크지.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는 어디로 그려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훨씬 많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에 비해서 이런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 600도라 그러면 이런 애는 2000도가 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온결합이 레인지가 넓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결정짓는 요소가 누구라고? 전하량의 곱하고 핵간거리 이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으면 핵간거리가 전하량의 곱이 똑같으면 크기로 반지름으로 따져. 그래서 반지름의 주기성을 배운 거야. 이온 반지름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이거 둘 다 고려를 한다 그러면 전하량의 곱이 클수록 핵간거리가 작을수록 이온결합력이 커서 이온결합력이 크면 이온결합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아지더라. 2800도까지 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800도까지 가면 애들은 2가, 3가짜리 애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가짜리 애들이 600도, 800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이 레인지가 그렇게 넓더라. 이게 오늘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온결합의 전부입니다. 이게 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 놓으세요.